자, 아, 제목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진심이니까 좀 들어 주세요. 저기 앞에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웬만하진 않잖아요. 예. 의대를 잘못 온 것 같은 느낌 좀 들죠. 예.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의대를 난 너무 온 게 너무 자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뭔가를 의학을 위해 무언가를 해 보고 싶어 뭐 이러는데 의사를 하지 말라고 막 창업 막 바람을 누가 불어 넣고 있는 상황이면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이게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서 창업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막 최우수상 받고 상 받아서 너무 좋다고 막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해멀게. 막 이때는 망할 줄 몰랐죠. 망해 봐요 아주.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사실 배운 게 훨씬 더 많은데 진짜 제가 '뭘 하겠다.'라고 이악 물고 덤벼도 잘 될까 안 될까 모르는 게 창업인데 어 지금 너무 창업하는 분위기를 사실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서 그냥 진짜로 제대로 된 멤버들이 창업하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상처받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창업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친구는 어쩔 수 없는 친구니까 제가 그냥 도와드릴게요. 그러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 있는 지금 100 몇 명이야. 110 저 빼고 114 명 아니 기 대표님이랑 몇 명 빼고 110명 정도를 다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발 의사 하세요. 그 얘기예요. 아 이거거든요. '왜 의사가 하기 싫은가? 진료를 왜 하고 싶지 않은가?' 그러면 나 그럼 딴 거 할 것도 많은데 왜 또 창업을 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이 사실 해결이 된 상태로 창업을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창업을 그냥 해 버리는 게 아니라 "왜 하고 싶냐?" Why를 좀 설정하고 그것을 이제 결정한 다음에 오늘 기 대표님이나 홍승일 대표님이 말한 how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면서 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협회장 같은 것도 하셨고 홍승일 대표님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또 창업도 하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하셨어요. 그 결과값으로 현재 창업이 이루어진 거지. 그냥 그 두 분께 "뭘 하고 싶고 왜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정말 강력하게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수단으로서 창업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창업이 좋다더라. 의사 하면은 뭐 연봉을 뭐 한 달에 3천 받아 봐야 뭐 못 쓰고 한 몇 억이니까 10년 쇠 빠지게 일해도 20억 30억 오는데 뭐 누구는 회사 차려서 몇 년 만에 몇백억을 벌었다더라. 몇천억을 벌었다더라." 뭐 이런 거에 현혹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몇백억 몇천억 벌면 뭐 할 거냐고요. 그러고 나서 허무함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제 주변 창업자들이나 돈 번 사람들도. 그래서 진짜 그 현상을 자꾸 보지 말고 내가 왜 하고 싶은지 본인한테 더 많이 물어보세요. 그 얘기만 하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면 진짜 창업뿐만이 아니라 사는 거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지 같거든. 사는 거 장난 빡세요 생각보다. 여러분 대학 오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대학 오니까 시작이죠? 대학 졸업하면 다 끝날 것 같죠? 그럼 그때 또 시작이에요. 병원 들어가면 뭐가 될 것 같죠? 서울대병원 뭐 연대병원 들어가면 또 시작이고요. 레지던트 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개원 1년 차로 다시 그 선배들 사이에서 또 시작이에요. 한 앞으로 30 년은 의사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창업은 그거보다 더 황당합니다. 어 누가 망했다라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지금 접어도 되는데 접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이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가 꽉 차 있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무한 동력 아크 원자로 같은 게 가슴팍에 있질 않으면 가다가 그냥 잘 날아가다가도 그냥 어느 순간 떨어져요. 창업자들 중에 진짜 갑자기 그냥 두문불출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음.
회사는 돌아가세 심지어. 그리고 뭐 창업자들 중에 잘 나가는 것 같은데도 막 정신과적인 문제들 겪다가 진짜 부고도 안 알리고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그 엄청난 삶의 의지와 사업을 끌고 갈 에너지를 발휘하다가도 '내가 이걸 왜 했지? 아 나 그동안 지금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창업이든 뭐든 끝납니다. 사실 의사도 한 40 살, 50 살쯤 돼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선배들이 하라는 것만 하면서 살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쪼끔 후회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사실 그 생각을 안 하려면 지금 이 학생 시절부터 내가 뭘 하고 싶고 왜 하고 싶은지를 알고 들이파야 됩니다. 그쪽을 향해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업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꿈이 있고 전략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내가 웬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꿈은 있는데 전략이 좀 어벙해.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뭐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어떤 기회가 잘 되면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딱히 또 웬만한 것 같진 않고 꿈은 있는데 '내가 꼭 주도해서 이뤄야 되나?' 그러면 지분 욕심 내지 말고 그냥 취업하세요. 공동 창업자로 같이 돕든지. 어? 차 저기 지분 많이 가져봤자 가진 만큼 골 때려요. 예? 그 나중에 지분 팔지도 못해요. 만약에 상장하잖아요? 대표가 지분을 판다는 사인은 뭘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아 이 회사 끝났다. 고점이구나.' 대표만큼 회사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판다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사인이 엄청나게 강력한 사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파는 거 이상으로 주가가 폭락해요. 팔 수가 없어요. 몰래 팔면 되죠. 몰래 못 팔아. 그래서 신고해야 돼요. 예. 그래서 주가가 보통 떨어질 때 사긴 해요. 근데 파는 걸 못 봐서 진짜 계속 대표는 지분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 지분을. 그거를 아예 그냥 회사를 누구한테 팔아 넘기든지 통째로 뭐 할 때 쪼끔 벌고 이런 거지 지금 뭐 웬만하면 뭐 쿠팡 대표가 미국 상장해서 부자일 거다. 빌 게이츠 부자는 맞겠지. 그렇지만 생각하는 그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보다 쪼끔 더 여유 있게 먹고 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겉에 보이는 좋은 것만 볼 것도 아니고 이 정확히 이 흐름을 따라 가시라는 거예요. '내 꿈이 뭔가?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그때 그런데 그 내가 갖고 있는 전략을 갖고 있는 그 디테일과 내가 가진 어떤 형태가 과연 어떤 형식으로 그 방법론을 찾는 게 적당한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파도 타기 저 이 슬라이드 되게 좋아하는데 파도 타기. 사실 그냥 해안가에만 있으면 빠져 죽을 일도 없어요. 근데 괜히 판자떼기 하나 끌고서 바다로 나가 가지고 파도를 굳이 타는 거거든요. 이거 탔다고 누가 칭찬해 주긴 하는데 뭐 멋있다. 야 잘 턴다." 뭐 이러는데 타는 나는 지금 완전 죽겠거든. 이게 까딱하면은 앞쪽으로 빠지고 까딱하면 뒤쪽으로 빠져요. 계속, 계속 그 균형을 잡으면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런 느낌 교도소를 굳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계속 그 밸런스를 잡는다는 거 그게 되게 힘든 일이고 이거 근데 파도가 있어야 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파도를 읽을 수 있는 능력, 바람을 보는 능력, 이 어떤 파도를 탈 것인지 파도는 계속 오는데 기회가 오듯이 계속 와요 사실은. 어떤 파도를 탈 것인지 캐치하는 그 능력. 그게 쪼끔만 빨라도 안 되고요. 쪼끔만 늦어도 안 됩니다. 파도를 캐치하는 것 그 타이밍조차도. 우리가 뭐 NC소프트, 뭐 넥슨, 뭐 넷마블, 뭐 스마일게임 몇 개 회사 게임 회사들 있잖아요. 그 창업자들 나이가 같아요. 그 창업자들이 그 파도가 치는 그 나이에 그 시점에 창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창업을 그냥 한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정해 준 것처럼 같아요. 음. 그리고 뭐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도 나이가 같아요. 예. 실제로 이 타이밍을 잡고 그때 이제 파도를 타기 시작해서 밸런스 잘못 빠지면 누군 빠져 죽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보는 거긴 합니다, 파도 잘 탄다고. 근데 그 잘 나가던 어떤 회사들도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노키아, 모토로라 뭐 다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뭐 후계자를 정하는 거 이슈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우 김우중 회장 어때요? 이병철 정주영 회장보다 쪼끔 더 늦게 창업해 가지고 창업을 했지만 파도를 타다가 넘어진 거거든. 어쩔 수 아차 하고. 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엄청난 머리를 써서 해냈지만 넘어졌고, 그 이 김우중 회장의 가장 그 밑에서 잘 똘똘하게 받쳐줬던 멤버 중에 한 명이 지금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입니다. 그래서 고런 흐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내 인생이잖아. 내가 김우중이 될 거냐 내가 서정진이 될 거냐의 문제에서 어 이거는 정말 살 떨리는 어떤 선택일 겁니다. 해안가를 나선다는 거. 예. 그 파도가 충분한 파도가 치는 곳을 찾을 때까지. 요 전설적인 서퍼들이거든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파도가 보이면 탔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냥 제로 한국 전쟁으로 다 부서진 그 폐허에서 뭐가 하든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순서대로 하면서 먹을 게 필요할 때 제일제당 만들었고, 입을 게 필요할 때 제일모직 만들었고, 쪼끔 더 먹고 살 만하니까 뭐 테레비 선풍기 만들고, 뭐 이제 그런 게 오니까 그다음에 또 뭐 하는 걸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파도를 이어서 한 거예요. 핸드폰을 먼저 만들고 설탕을 나중에 만들었으면 사업이 안 됐을 겁니다, 이분도. 그리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이분들의 그 자서전을 읽는 게 어 상당히 도움과 인사이트를 많이 줍니다. 이병철 아니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이 소양강 댐 공사할 사람 모집한다고 한번 쭉 불렀대요, 건설사 대표들을. 그래서 그 건설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뭐 "댐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댐을 지어 본 사람 경험이 누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서울 지도를 딱 펼쳐 놓고 "야 이 진 땅 여기 다 사라고. 한강이 굽이쳐 흐를 때 갯벌이 져서 푹푹 다리가 빠지는 질어 있는 갯벌 같은 땅을 사라고. 댐을 만들어서 이제 수량을 컨트롤하게 되면 그쪽이 마른 땅이 될 거고, 거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일 거다." 그래서 그 땅이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체입니다. 현대아파트잖아요. 현대백화점이잖아요. 예. 아시겠죠? 그런 판단들을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고 수일기에서 나와요. 아주 예리하게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실행으로 옮기는.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무역 갈등 중국이랑 아니 일본이랑 미국이랑 반도체가 막 서로, 일본은 반도체를 또 지네들 나라 특성 따라서 꼼꼼하게 잘 만드는데 쪼금 그것도 싸게 팔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반도체 시장을 열긴 했는데 일본은 도저히 못 이기겠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예전에 트럼프가 중국한테 관세 때리듯이 미국이 일본한테 관세를 때리니 마니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 타이밍에 "야 반도체 공장 라인 4개 깔자 우리. 반도체 이제 한다."라고 한 거예요. 임원들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회장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그룹 자체를 날려먹을 수 있다. 반도체가 뭐 우리 중요한 거는 이해하지만 하나 정도만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 내 말 듣고 4개 깔어. 이제 반도체 물량 우리가 이제 치고 나간다." 했는데 임원들이 말 안 듣고 하나만 깔았대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너 알고서 노발대발해서 "너 지금 장난하냐."고, 내가 얘기를 뭘로 듣고 "빨리 3개 더 깔으라."고 해 가지고 결국 그 공기에 맞춰 가지고 반도체 라인 4 개를 깔았는데, 그 타이밍에 미국이 일본 반도체에 관세를 때렸고, 일본 반도체가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서 물론 품질이 좋긴 하지만 비싸진 거죠. 그 틈에 산요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일본 기술을 배워와서 예 미국 시장으로 반도체를 수출했는데 라인 4 개가 다 풀가동하고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경영적인 판단들, 전략적인 판단들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우리 퍼시픽 보듯이 보세요. 알겠죠? 기출 문제야. 이거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이제 내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것도 없이, 내가 가진 게 뭔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야 이게 핫하다더라. 이게 조금 된다더라." 막 라고 하면서 그냥 그쪽으로 덤비기 시작하면 사실
힘듭니다.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이제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제가 잘하는 건 우선 말을 잘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저 이렇게 사람들 눈치 보고 적당히 분위기 맞춰서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는 좀 해요. 정치를 잘해요, 말하자면. 근데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까 쪼끔 힘들어요. 기술자도 아니고 그 홍승일 대표님처럼 막 7.8 기의 어떤 끈기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약간 톡톡 튀는 어떤 아이디어들? 근데 이 저희 고등학교인데 이 고등학교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가로등 불빛이 막 어른어른 이렇게 지나가니까 불편해서 이거를 '불빛을 요렇게 비추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근데 문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관찰해 보세요.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이 커 나갈 때 그거를 중심에 놓고 내가 부족한 사람들을 모으세요, 그냥 차라리. 내가 이걸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냅뒀는데 가로등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갖고 나갔더니 상을 받았어.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 저는 분명히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예. 분명히 기동원 대표님은 아마 정치외교학과나 저기 법대 갔으면 더 잘했을 거예요. 홍승희 대표님은 공대를 갔다 왔잖아, 심지어. 홍승희 대표님 그래서 제가 저보다 형이거든요. 카이스트인가 어디 있다 왔는데 저. 근데 하여튼 저도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자님 너무 웃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가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뭘 잘못한 것 같으세요? 제가 사업을 한 게 특이한 선택 같아요? 의대를 간 게 특이한 선택 같아요? 의대를 간 게 특이한 선택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의대 가서도 동아리 한 7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과 때 진짜 안 들은 강의가 없어요. 어느 과 여자애들이 제일 이쁜지도 궁금했지만 그냥 그 과 가 가지고 교수님들이 하는 걸 도강을 한 거예요. 뭐 경영학과 강의도 듣고 공대 강의도 듣고. 뭐 사진반, 신문반 이때 동훈이 만났고요. 전국 의사 중앙대 의대 회장 기동훈과 연대 의대 회장 강성진. 근데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아무리 봐도 나 의사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연대 의대 다니다가 졸업해 가지고 의사했다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각 학교에 내가 아는 친구 한 명씩은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길 들어갔던 거다, 동훈아. 그래서 너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앙대 의대는 기동원한테 다 물어봐요. "걔 누구냐? 어떤 애냐?" 음.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자체가 정말 좋은 네트워크고 이런 활동들을 뭐 하는 게 그렇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말 좋은 그 시대에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친구들을 넓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와중에 뭐 다른 거 당연히 관심 있으니까 학생 연구 막 신청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보고서 막 뱉어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료실에 갇혀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좀 답답한데 병원을 갖고 외국을 갈까? 외국인을 끌어다가 병원에 놓을까?' 이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뭐 외국인 진료소도 만들고 하지만 뭐 병원을 나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 둘 중에 뭐 하나는 해야 되겠다. 이거 못 하겠다. 우리나라 요 안에서 이 환자들만 가지고 하는 거.' 근데 만만치 않아 절대. 그래서 저는 원래 공학 좋아하고 그런 기계 다루는 거 좋아했으니까 기술로 원격의료 막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사람들을 좀 멀리서 보게 하면 '외국 환자를 우리나라에서 그냥 볼 수 있는 형태도 되는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이런 연구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은 뭐 연구비 준다 그래 가지고 처음 연구했는데 그냥 보고서만 쓰고서 저기 뭐야 인쇄소에다 돈 갖다 주고 끝나니까 좀 뭐가 아쉽더라고. 그래서 애초에 연구비를 신청할 때 "해외 사례 연구실과의 미팅을 하겠다." 해서 일본 여행을 갔다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연구한다는 핑계로. 그때 이제 카나자와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한다 그래서 뭐 이거 뭐죠? 침대, 스마트 침대, 뭐 심전도 찍는 욕조, 뭐 요속 재는 저기 변기
웨어러블 뭐 이런 사진을 찍어 온 건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 전날 같이 갔던 형이랑 사케 이빠이 마시고 일본 그 깨끗한 바닥에 토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정말 그냥 그렇게 놀면서 한 거예요, 정말 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연대 발명 동아리 공대 애들이랑 동아리 하나를 했었거든요. 걔네들이랑 같이 한번 사 회사를 한번 차려 보자 뭐 겁도 없이 덤벼요. 왜냐면 그때 원주의과대학 만든다 그러면서 아니 원주의과대학에 의공학과 만든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뭐 상업 창업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야 이 기회도 좋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원주 가서 저기 막국수 먹고 뭐 뭐 닭갈비 먹고 뭐 이런 상상만 하면서 만들어서 가서 진짜 거기 방학 내내 가서 뭘 했던 거예요. 사업 계획서 쓰고 뭐 하고. 근데 메디컬 어드바이저로 공동 창업자라고 들어갔는데 공대 애라고 해 봐야 뭐 만든 게 있어? 메디컬 어드바이저라고 해 봐야 뭐 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나요? 그냥 학생들끼리 한 거였고 그냥 공대생이랑 의대생이랑 뭘 했다 뭐 이건데 그냥 가차없이 망합니다. 그냥 회사만 만들었어요 정말. 그래 가지고 아직도 이 바이오맨이라는 회사였거든요. 당시에 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 이름이라. 그 바이오맨이 우리 창업 지원하는 그거 들어갈 때 아이디가 만들어졌는데 아이디를 바꿀 수가 없어서 웰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바이오맨으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당시에 그 창업 지원 썼던 것들 때문에. 근데 회사를 망하니까 '야 이거 회사도 그냥 만들어서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냥 이거 경영대 가서 쪼끔 주워 들은 건 있는데 가서 좀 배우자.'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배웠어요. 그 헌책방 가 가지고 필기 잘 된 책을 샀지. 그거 가지고 들었어요. 내가 필기하기 싫어 가지고. 그래서 아니 되게 좋은 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헌책방 가서 사고 남은 돈은 술 사 먹고 이러면 되는 건데 헌책방 가서 필기 잘 된 책을 사 가지고 경영학을 속성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제 모습을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때도 뭐 "의사 왜 안 하냐." 이러는데 그냥 "의대를 잘못 온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잘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때 경영대 음 에서 배운 그것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법칙이에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우리 뭐 전 세계 부의 분배 뭐 80% 인구가 20%의 부를 갖고 있고 20% 인구가 80%의 부를 갖고 있더라. 혹은 뭐 20%의 제품이 그 월마트에서 80%의 매출을 담당하더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잠깐만. 그럼 내가 20%만 공부하면 80점은 맞는다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합니다. 국시 합격 요건이 얼마인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80 점이면은 의사 면허를 주는 것 같아요. 60 점을 안 맞으면 돼요. 꽈라급 하면 안 되고 80 점이면은 당당하게 합격이야. '아싸 됐구나.' 그래서 가설을 세웁니다. 국시 출제 범위에 대한 정의를 해요. 사람의 몸은 어차피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인데 똑같은 몸이다. 이집트 벽화를 봐도 팔 두 개 다리 두 개인데 그거가 뭐가 달라졌겠니. 끝. 근데 의사 면허 시험을 이제 의사 면허를 줘야 되는 시험이니까 난이도가 뭐 크게 다르실 것 같진 않은데 실제로 합격률을 보니까 맨날 95% 예요. 그 불행한 5% 안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럼 파시픽을 하나도 안 풀고 엑셀표 핀 다음에 어디서 출제됐는지 출제된 그 질병에다가 매치를 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혹시나 찝찝해서 교수님들이 맨날 강의할 때 "이거 최신지견인데 이거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시험 안 나오고 맨날 그랬잖아요. 최신지견 그놈의 최신지견이 중요한 걸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나온 거에 좀 더 비중을 두자." 그래서 거기에 가중치를 좀 줘서 엑셀표로 쫙 더했더니 뭐 이렇게 가중치가 나오죠. 어떤 질병별로 뭐가 중요한 질병이고 많이 나왔고 뭐가 조금 어쩌다 한번 나왔는데 분량은 되게 많은 것들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배챗이었나? 뭐 이상한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쫙 분석했더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 20% 그거 전체 그 엑셀표를 놓고 남 밑 정확히 5등분을 해서
아래에 있는 4 개는 지워 버립니다. '공부를 하지 않겠다.' 아니 아니 의대 다녔으면 공부했잖아요. 아니 왜 국시 공부할 때까지 그걸 또 보냐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진짜 짜고, 짜고, 짜고 짜서 정말 축약해서 요 페이지 만든 다음에 이것만 봤어요. 이거 왜 만들었냐면 아까 그 전사협 했던 거랑 똑같은데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했단 말이에요. 의사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분명히 나는 다 까먹을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라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어디 가서 의사라고 그저 면피라도 하고 창피라도 안 당하지. 그 퍼시픽을 다 들고 다니면서 '내가 뭐가 있었더라.' 뒤지고 있으면 할 짓이 아닌 건데 그거를 그럼 시험 볼 때 만들어야지 만들겠다 싶어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시험 볼 때 요것만 가지고서 그냥 여행 다녔어요. 본과 4 학년 수업도 없길래. 그냥 그래 가지고 진짜 80점 딱 맞고 다 붙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그래서 국시 볼 때도 동훈 기동원 대표랑 옆자리에서 시험 봤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만났던 기억이 나네, 오줌 싸면서. 아이 친한 사이입니다 실제로 서로. 근데 고렇게 20%의 시간을 들여 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은 빌 게이츠도 24 시간이거든요. 어떤 CEO도 24 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CEO는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을 80%의 효율을 가지고서 이제 살았다고 했을 때 이제 남은 80%를 다시 20%씩 쪼갤 수 있는 여력은 생기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래서 80 점짜리 남자친구가 되는 거고 또 뭐 동아리도 하고요. 또 뭐 제가 하고 싶은 뭐 컴퓨터 공부 이런 것들도 좀 하고요. 뭐 이런 거죠. 쪼개서 하다 보면 요 5 가지 조각은 수학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요것들이 전혀 관련 없이 뭐 당구, 뭐 스타 뭐 이런 식이면 할 수 없는데 이게 다 잘 엮여 있으면 어 서로 간에 어떤 링키지는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도 이만큼 하고 저기서도 이만큼 하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해?" 라는 착각을 가끔 불러일으키게 하는 비법이기도 해요. 내가 1인 4-5 역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에 콕콕 찍어서 이제 하는데 고런 것들이 하나로 잘 정렬이 되다 보면 요 가운데 있는 것들은 진짜 그냥 옆에 있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그냥 대충 잘 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100 점은 못 맞아요. 100 점을 맞는 거는 그 나름대로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고 그건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등 한 명 딱 100점 그 한 명을 제외하고선 사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을 가꾸셔야 된다고 봐요. 의사로서 100 점을 했다? 그러면은 옆에 또 막 100점 맞은 의사들과 경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의사로서 80 점을 하실 수 있어요. 80점 하셔도 돼요 어쩌면. 그렇 그것들을 충분히 근데 다시 레버리지해서 다른 것들을 내가 관심 있는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발명 뭐 이런 것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5 가지 조합은 무한대로 나올 거고 이 조합 안에서 본인의 색깔이 이제 도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5 가지 조각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의 why입니다. 이걸 왜 하는가. 어 이게 잘 될 것 같아서 주식 공부 좀 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뜬다 그래 가지고 빅데이터 공부 좀 하려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 그 파이 조각 하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딱 여기에 가서 이제 파이 조각 하나를 가진 분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이거 자체가 그렇게 뭐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맞는 얘기 하는 겁니다 저는. 음. 이 그 과정들을 시계열적으로 펼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아마 요런 형태가 될 것 같고 지금 의과대학 다니거나 뭐 이러고 있을 텐데 뭐 대부분이 인턴을 가겠죠. 뭐 공보위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봉직이나 뭐 개원을 하거나 뭐 하는 그 기점들은 있는데 웬만하면 의대 졸업은 하시는 게 좋죠. 여기까지 왔으면. 저도 뭐 이게 뭐 그
중간에 그만두면 뭐 의대 다녔던 사람 이거보다는 그래도 의대라도 졸업하면 제가 쉽게 졸업할 수 있는 방법 앞에서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80%의 어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정확히 같은 고민들을 했고 항상 선배들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저의 선배들인데 이 왼쪽에 있는 선배는 코이카 갔다 오셨고 오른쪽에 있는 선배는 지금 스탠포드에서 인류학 박사를 따고 지금 인류학 교수를 하고 계세요, 미국에서. 둘 다 만만치 않은 형들이죠. 웬만하지 않은 형들이에요. 근데 이 형들이 이제 맥킨지랑 베인이랑 이런 데 이제 그 입사 설명회를 만들어서 후배랍시고 저를 이제 불러서 몇 명을 초대해서 막 자리도 만들어 주고 이러셨어요, 실제로. 근데 의대 졸업할 때 저도 고민되더라고요. 야 졸업하고 다들 인턴 가는데 인턴 안 가면 뭘 했든지 간에 날 인턴 떨어져서 딴 거 하는 애라고 좀 놀리겠지? 아 그러고 싫은데 내가 어떡하지? 인턴을 붙고서 때려칠까? 막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이러다가 그건 아니야. 그래서 우선은 이런 계획들을 쭉 말씀드렸더니 "공보위 가라고. 왜 자꾸 인턴 가려 그러니?" "네? 왜요? 다들 인턴 가는데." "공보위 가는 선택이 지금은 너가 뭐 약간 루저 같고 뭔가 그렇게 보일까 봐 좀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가 지금 말하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보다 그 선택이 훨씬 쉬운 선택이니까 가서 머리 좀 식히고 뭐 네 하고 싶은 거 좀 생각하고 오라고." 음. 딱 그 포인트에서 넛지를 줘서 제가 그만큼을 넘어가지 못했으면 아마 저도 지금의 저처럼 있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 좋게 있는 집단에서 나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 거고 그것을 본인이 생각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공보위를 자의로 갔어요, 자의로. 인턴 안 쓰고. 사실 요즘 친구들한테는 차라리 병특 가라 그래요. 군대 안 갔으면 저는 그 생각도 못한 거예요. 생각의 박스 안에 갇혀 가지고 '공보위 아니면 군의관 가야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야. 그냥 현역 가도 되고 뭐 이렇게 방위로 가도 되는데 사실 현역 방위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했던 거지만 병특을 갈 걸 차라리. 마크로젠 뭐 뷰노 이런 데서 병특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택을 하셔서 직장 생활을 겸사겸사 한번 다른 걸 해 보시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 회사들이 근데 아무나 뽑진 않아요. 그래서 공보위를 갔는데 가자마자 신종플루가 터졌어요. 그래서 신종플루가 지금 코로나처럼 이제 터져 가지고 한 명을 빡 뽑겠대요 갑자기. 3,000명 공보위한테 문자가 쫙 간 거예요. 아마 동훈이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15 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때. 근데 15 명을 급하니까 빨리 뽑겠대 전화 면접으로. 세 가지만 물어보겠대요 스핑크스처럼. 급하니까. 그래서 다짜고짜 "당신은 성실하냐."고. "강성지 선생님 당신 성실합니까?" 뭐 복지부 주무관이세요 보니까. 저요? 뭐라고 할래요? "성실하지요." 이럴 거잖아요. 안 돼요. 이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제가 팁을 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음. 모범생이라 그래. "네, 네, 네." 이러기만 하면 이거 다 네지 그럼 네가 아닌 게 어딨어. 아니오라고 하는 또라이는 그냥 아웃이고 저는 어떻게 답했냐. "성실합니까?" 고민하다가 훈련소에서 아직 머리도 빡빡 깎고 막 요만할 땐데 훈련소에서 연대장 표창 받았습니다. 사실 연대장 표창은 그냥 좀 나대면은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같이 훈련소에 있는 입장에서 연대장 표창 하나라도 받아 나온 거면 성실해 보이잖아.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까?" "어우 다 어울리다 마다요. 뭐 제가 잘 어울리죠." 뭐 이렇게 했으면은 아웃이고 생각하다가 전국 학생회 회장도 했었습니다. 과대표도 했고요. 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영어는 잘합니까? 저기 WHO 지침 번역해 가지고 우리나라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영어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 그런 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민사고 나왔습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인데 그 정도면 될까요? 그래서 야 너 합격." 해서 정말 한 명 뽑는 거였는데 공보위 시작해서 사실 복지부로 들어가는 티오가 따로 있었어요. 보건산업진흥원이나 뭐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나 그쪽에서 일하는 티오가 있거든요.
1년 차에 못 가고 준비해서 가는 건데 음 운 좋게 갔죠. 그래서 요 사진에 있잖아요. 중앙 인플루엔자 대책본부 여기 뒤에 하얀 옷 입은 게 저고 왼쪽 앞에 정은경 과장님 보이시나요? 우리 젊은 시절에 저의 첫 번째 상사 십니다. 어. 3 명의 정은경이 3 교대를 일하는 것 같이 그냥 24 시간 일하시는 분인데 장난 아니세요. 무서워요. 근데 신종플루는 금방 끝나 가지고 요때 이제 본부에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때도. 그 컴퓨터가 고장 나면 전산실을 불러야 되는데 전산실 부르면 하루 걸리니까 급한 대로 제가 컴퓨터 잘한다는 거가 소문이 나서 제가 그냥 고쳤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원래는 원주 보건소 복귀하는 게 조건이었는데 "야 너는 여기 말뚝 박아라. 복지부에 그냥 있어도 좋을 거고 대신 헬스케어 IT 뭐 융합하는 우리가 정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좀 해 보라고. 의사인데 너 컴퓨터도 좀 잘하잖아."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 조각 2 개 컴퓨터를 좀 하는 그냥 공보이. 그러니까 "이거 해 보라고." "어 좋습니다." 해서 한 거예요 재밌게. 그래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제 하는 정책을 맡았는데 그때 요런 웨어러블을 이제 제가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걸 해본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상 받고 그게 나왔어요. 근데 복지부 나오면서 이제 MB하고 뭐 맥킨지 갔다가 뭐 대기업 갔다가 뭐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GMAT 공부했고 실제로 GMAT도 봤거든요. 근데 가려니까 와 그래서 MBA 2 년 컨설팅 뭐 들어가서 또 한 3-4 년 대기업 가서 또 하면 뭐 어쩌고 하면 이제 다 끝나면 한 40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가서 '난 뭐 할까?' 창업할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창업을 하기 위해 이 과정이 필요할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하는 창업과 지금 하는 창업은 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빨리 해 보자 한번 그냥 그럼.' 그래서 첫 번째 창업을 그냥 해 버립니다 복지부 나올 때. 음. 그냥 창업하다가 망해도 좋으니까 망하고 제가 생각한 계획을 하더라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복지부 있을 때 건강관리 서비스가 뭐가 쪼끔 안 됐는데 이거를 민간에서 심지어 키우겠다고 했던 정책이라 "제가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어 복지부 건강 정책을 사람들이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창업을 해 봐요. 그 정부에서 언제까지 예산 들여서 하냐. 민간에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 사진이 처음에 봤던 이 사진이 찍힌 겁니다. 와 쌍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씨 이걸 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한 10 년이 지나서. 이 꼬부기만 갖다 놔도 사람들이 걷는데 나는 뭘 한 건지 재미도 없이 닌텐도에 메일 한 통이라도 써 보고 망할 걸. 나는 왜 닌텐도에 메일 쓸 생각도 안 했냐. 아 진짜. 아니 그게 이게 창업가예요. 예. 나중에 다 깨닫는 거지만 내가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 문제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그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 사실 저도 진짜 창업가들 앞에서는 웬만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음. 이 친구들은 정말 대박이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도 한 '중간은 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 자신을 가지고서 창업을 했었던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간을 하면 망하는 게 창업이야. 예. 1 등을 해야 살아남아요 겨우. 어. LG 보세요. 스마트폰 접었잖아요. 타이밍도 못 맞추고. 피처폰 계속한다고. 아까 그 파도 잘못 타서 그래요 LG가. 그 잘난 LG가 뭐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스마트폰 잘했잖아요. 아니 핸드폰까지 잘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의 파도가 올 때 고거 쪼끔 늦게 탔다고 그걸 끝까지 회복 못하고 망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망해서 진짜 바닥을 치고 막 심연을 기고 있는 상황에 병원 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을 좀 했어요, 할 수 없이. 근데 인턴 하자마자 한 달 만에 깨달았어요. '아 막 큰일 났다.' 빨리 내가 진짜 같은 실수를 지금 2번 한 느낌?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그때 기동훈 우리 레지던트 2 년차 선생님께서 그 간식도 사 주시고 뭐 2 년차 맞나요? 1 년차인가? 그래서 1 년차 선생님께서 간식도 사 주시고 저를 어여삐 봐 주셔서 그나마 좀 케어를 해 주셨는데
그거 그래도 못 참겠더라고. 그냥 관뒀고, 그때 삼성전자에서 사실 뒤로 오퍼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기구한 게 그냥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의사 이 한 조각만 쓴 거예요. 심지어 늙은 뭐 하다 왔으니까. 공고일 끝나고 늙은 의사 이거였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야, 군복무까지 끝난 젊은 이 의사가 심지어 IT에 대한 그 지식도 좀 있고 복지부라는 데서 조직 생활도 해 봤대. 근데 지 사업할 정도로 또라이야. 도전적이에요. 이 조각을 가진 의사는 삼성의료원을 다 뒤져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무선사업부 안에서 헬스케어 전략 기획을 한번 해 본다고 했을 때 저한테 컨택이 온 거고, 저를 한번 점심 먹고 그냥 그다음 날 바로 일하라고 오퍼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올 수는 없고 병원 정리 좀 해야 됩니다. 진짜 막 이런 것들이 막 엮여서 되게 복잡했는데, 어쨌든 그 타이밍에 정말 운 좋게 갔어요 사실은. 운이에요. 타이밍이에요. 지금 제가 삼성 들어가라 그러면 저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 가지고 그때 들어갔을 때 이제 삼성 헬스, 심박 센서 뭐 이거 만들어 놓고서 '이거 왜 안 쓸까?' 뭐 '사고는 다 쳐 놓고 이제 의사를 뽑으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뽑은 거예요. 저도 약간 황당했는데, 그래도 들어가서 수습은 해야 되니까 저 심박 센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쓰는 앱 안에서 운동 영향, 어 수면, 요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쓰는 유저들이 모두 겪는 문제일 테니 이 정도로 나누고 시작합시다. 이건 복지부에서 배운 거예요. 그죠?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뭐 이런 개념들. 보건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배웠던 개념들을 거기에 그대로 반영을 시켰던 거고. 그 와중에 삼성에서도 이제 웨어러블을 만들고 했지만 다른 회사들도 웨어러블을 엄청 만들었거든요. 그게 다 워치예요. 이 웨어러블의 파도가 오는 거를 느낄 때 얘네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겠지만 샤오미도 못하고 애플도 못할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스마트 벨트를 그 당시에 인제 제안을 했던 거예요, 타이밍만 보고. 그래서 벨트는 아무도 안 만들던 상황에 여기서는 대사증후군 관리할 수 있는 특화 기능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삼성 벨트는 쪼끔 이상하지만 삼성이 몽블랑이랑도 갤럭시 노트 펜 만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내면 해볼 만할 거다.' 해서 내부 프로젝트로 이제 제안해서 제가 팀을 끌고 갔던 거고.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모든 개발을 다 하라 그러는데 하드웨어 하나를 아무것도 없는 PPT 슬라이드 한 장에서 만들어지는 것까지 끌고 가는 거는 창업하는 거 이상이에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찍고 멤버 3 명이었거든요. 어. 근데 저희가 진짜 몰라서 제가 막 모델링도 배우고 막 그 3D 막 툴도 제가 막 공부해서 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못 하겠어서 하다가 막 외주도 쓰고 막 난리를 치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벨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 3 가지만 가지고 머리를 써서 만들었어요, 할 수 없이.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짐 다라매는 저울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나사를 풀러 가지고 이거 부품 하나를 빼냈어요. 그래 가지고 요 부품을 벨트 공장에 갖다 줘서 "아저씨 요거에 맞게 벨트 하나만 깎아 주세요." 그리고 샤오미 Mi 밴드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망치로 호두 까듯이 빡 부셔 가지고 그 안에 회로를 꺼냈어요. 응? 그래 가지고 고것도 같이 갖고 가서 "요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만큼 요 크기로 깎아 주세요." 해 가지고 벨트 공장에 주문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주문 제작해 가지고 만들어서 차고 다니면서 샤오미 앱으로 걸음수 나오는지 보고, 요 그 지 저기 뭐야 짐 달아매는 체중계로 벨트가 얼마나 빵빵하게 당겨지는지 본 거예요. 그 당시 사진. 이 아저씨 잘 계시나 모르겠네요. 저희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벨트를 깎아 주신 아저씨입니다. 그거 가지고서 근데 자 이렇게 옷 입고 있다가 요렇게 차려입고 나가서 또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게 사업이에요. 앞에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만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고 뒤에서 벨트 공장 아저씨랑 신랑이 하고 하는 것들 가지고 저 유리 박스 안에 넣어 놓고 괜한 조명이나 좀 때려 주고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작동이 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온갖 그 마술 이은결만큼 능숙해야 돼요. 이 아저씨가 이거를 보여주는 순간 제가 뒤에서 버튼을 누르는 거지.
그런 식의 데모 그런 것들까지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음.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됐다. 이제 삼성전자 이 제품 만들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흥행을 치고 오니까 이게 막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막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취업 치고 오니까 야 상무님들이 갑자기 저를 다 키웠다는 거예요. 저를 키운 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강성지 내가 뽑았지. 강성지 내가 키웠지. 막 저거는 내가 준 아이디어야." 뭐 이래 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러면 진작 좀 도와주지. 왜 왜 이제 와서 나를 키우셨을까?' 생각하다가 '야 이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서 내가 끝장을 보자.'라고 해서 저 첫 번째 사업 망하고 다신 창업 안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업이니까 이제 느낀 바가 있잖아요. 내가 저번에 뭘 잘못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서 쪼끔 더 영리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고요. 이 벨트 그 부스 아까 그 허접한 거가 이제 돌고 돌아서 요렇게 발전을 했고 뭐 나가서 CES 가서 뭐 이렇게 외국 아저씨들이 우리 걸 갑자기 신기해 줘 가지고 가서 방송도 타고 대통령이 갑자기 이거 괜찮은 것 같다고 같이 가자 그래 가지고 가서 대통령한테 선물도 하나 주고 그냥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잡지에서 갑자기 사진 찍자 그래서 전 생각 없이 찍었는데 표지 사진일 줄 몰랐어요. 그럴 거면 더 잘 찍었지. 근데 여기 오른쪽에 아까 기동원 대표님 그 슬라이드에 있던 이승건 대표 있네. 음. 그래 가지고 여기 한번 찍었고. 근데 막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오거든요. 되게 짧은 기간에 팡팡팡팡 오면 '와 씨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착각해요 되게. 생각보다 착각해요. 그리고 취해요. 음. 근데 사실은 요 바닥에서 쪼끔 올라온 거예요. 한참 멀었고 여기서 취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멈춥니다. 혹은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꿈이 있어야지 '야 100억 정도 벌었으면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100억 에서 딱 멈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100억 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너는 왜 사니? 이 인생이 100억 을 벌기 위해 사는 인생이고 100억 을 벌려고 태어난 인생인가?' 그 질문이거든요. '왜 하는가?' 그 질문에서 사실 포브스 표지 사진 나오려고 사는 인생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하나의 과정인 거죠. '진짜 하고 싶은 게 그럼 뭐냐.' 이거예요 진짜. 고등학교 때 좀 잘못 배워서 그런데 나라를 자꾸 지키라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민족을 생각하고 정주영, 이병철 회장을 제가 보여드린 것도 사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얘기 뭐 주커버그 얘기 많이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움직인 동인과 정주영, 이병철 회장이 사업을 일으킨 동인은 좀 달라요, 에너지원이. 음. 그래서 각자한테 맞는 에너지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주영, 이병철 회장님이 그 사업을 일으킨 그 기계와 어떤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없더라도 그분들이 지금 있다면 해야 될 일들을 제가 해 보고 싶다라는 꿈이거든요. 이런 게 실제로 그냥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통해서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이 신종플루 때 이 질병관리본부장님이 그 타미플루 없어 가지고 꾸러 갈 때 그 마닐라로 그 웨프로로 꾸러 갔는데 그때 왜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다가 자꾸 그런 거 지어 놔서 저기 옐로 피버 이런 거 다루려고 했나. 저는 솔직히 그 생각했죠. 근데 "너 몇 년도에 태어났냐? 그거 세운 게 56년 몇 년 60년 초반인데 그때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 당시에 필리핀 마닐라는 지금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그 수준 이상이었다. 도쿄도 그때는 별 볼 일 없었다." 그 얘기하는 순간 '와 몇십 년 사이에 나라가 이렇게 망해?' 혹은 몇십 년 거꾸로 몇십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거야? 이게 사실 태어나기 전 일을 이렇게 역사책에서만 배우지 경험한 사람들과 그냥 그 들은 사람의 그 온도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하나의 어떤 이벤트로서 딱 들려주실 때 '아 그럼 지금부터 몇십 년 동안 내가 뭔가를 생각 없이 살면
나중에 우리나라는 이 상황은 아니겠구나. 같은 상황은 절대 아니겠구나.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실제로 중국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체감 못 하잖아요. 근데 이미 사인은 계속 나와요. 우리가 IT 제조로 컸지만 좀 헬스케어 서비스로 가는 그림이 있다면 그 부분에 기여는 해 보자. 의대 온 이유가 사실 이거일 수도 있겠다. 어 그거죠. 그래서 벨트를 만들 때 뭐 그 워치를 만들 때 생각했던 게 '생활 습관을 한번 찍어 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고, 생활 습관을 우리가 보통 뭐 "평소에 운동 좀 하세요?" 뭐 이 정도 질문으로 퉁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어떨까? 그것들이 사실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아프다라는 형태로 통증이 나타날 때 병원에 오는 거고, 보통의 의사들은 그때 보잖아요. 예. 근데 그때부터는 사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TNM 스테이징도 하고, 사실 뭐 TNM 스테이징이 별게 아니에요. 클러스터링 하는 거예요. AI 인공지능 모델의 기본이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프레딕션 모델을 붙여낸 거죠. 이 클러스터 안에서는 5 year survival rate가 몇 %다라는 얘기가 clustering and prediction인데, 이 앞단에서 사실 그런 것들의 수단적인 방법들을 갖추고 있다면 같은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음. 근데 그때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궁금하면 제가 더 깊게 해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의 진로 상담에 가까워서 제가 좀 더 어려운 얘기는 안 하려고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좀 더 고민과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그건 제가 별도로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고때 너무 긴가? 길면 나갈게요. 계속하면 되죠? 어. 타이밍이 하나 또 옵니다. 파도가 와요. "야, 이 파도는 내가 봤을 때 질감이 장난 아니야. 이 파도는 제대로 타야 돼."라는 파도가 와요. 음. 사실 타이밍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음. 우리가 뭐 팀이 중요합니다. 뭐 자본이 중요하죠. 아이템이 중요해요. 다 필요 없어요. 타이밍이에요. 다 아이템을 그 타이밍에 안 갖다 놓으면은 아이템은 꽝이고요. 팀은 솔직히 소중한 건 맞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정확한 팀을 모으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어 계속 그 좋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냥 연속적인 과정이고, 돈은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돈 없어서 못 했다."라는 얘기 하지 마요. 앞에 있는 거 다 해 놓고서 가만히 있으면 돈은 그냥 와요. 그 타이밍을 저는 뭘 봤냐면 이 FDA의 제도의 변화. FDA가 소프트웨어, 그래서 SAMD라는 요 단어가 중간에 조그맣게 있는데 보일지 모르겠는데, Software as Medical Device거든요. 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거를 규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보통 의료기기라고 하면 하드웨어거든. 근데 그 하드웨어 의료기기가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때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로 사람을 진단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 진단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로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분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를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이 병에서 이게 낫는다."라는 임상 시험을 거쳐서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죠, 아직 제품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영역들이 이제 시작되는 타이밍에 파도를 타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만 탔으면 되게 불안했을 텐데 노바티스도 타는 거예요, 이 거대 제약사 회사가. 그래서 "너넨 이거 왜 왔어? 뭐 이거 이 학회 왜 들어?" 뭐 내가 "너 왜 왔냐?" 처음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고. 자기들은 병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회사라고. 업을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업을 어떻게 규정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이거든요. "왜 왔냐? 왜 하냐?" 음. 자기들은 이 소프트웨어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이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약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 그 어떤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처음 촉발시킨 회사예요. 이 회사 실제로 가 보면은 막 정신과 질환이 좀 많아요. 그 정신과 질환들을 요 앱이에요. 이 앱 하나로 진짜 그냥 치료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하면 앱에 접속할 수 있는 코드를 주고 몇 개월 동안 쓰면
그 기간이 끝나면 튕겨져 나오고 또 처방받아서 또 쓰고 약이랑 비슷해요. 약 2달치 처방하면 떨어지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소프트웨어 안에 사실은 뭐 인지행동 치료 모듈이든 뭐 무슨 그 우리가 정신과적인 상담 기법이든 뭐 등등을 기본으로 넣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임상을 거쳐서 식약처 허가 받고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요 분위기를 이제 감지하고 제가 만들었어요. 복지부에 있었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흐름을 읽었죠. 근데 우리나라의 흐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홍승일 대표님이 뭐 그거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돈도 안 낼 거고 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맞는 판단인데 그때 파도가 안 왔기 때문이고 지금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읽고서 우리나라의 파도를 만들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형 소프트웨어인가, 질병을 치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가, 치료 작용 기전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이것만 돼서 임상 시험 데이터를 하고 제출하면 식약처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허가증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료 현장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과정도 없이 이런 관리에 대한 것도 없이 갑자기 환자들한테 엄한 앱을 줄 수는 없잖아요. 뭐 그거를 만들 때 그리고 저희 혼자 하면은 '야 그건 니네 생각이고.'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했죠. 정치 잘한다고. 복지부 가서 "야 이거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됩니다. 외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좀 합시다." 그래서 복지부랑 아예 MOU도 맺어 버려요. 복지부랑 같이 개발해요, 첫 번째를. 어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요. 근데 미국보단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미국 애들 거 가져와서 만들거든요. 근데 만들 때 삼성전자 기술을 붙여 버려요. 삼성전자 워치랑 스마트폰을 붙입니다. 얘네들은 사실 걔네들은 치료제로서 만들었어. 그렇지만 이 소프트웨어 자체는 디지털의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어 깔린 스마트폰과 워치는 갑자기 알코올 중독 환자에 맞는 어떤 손을 떤다든지 뭐 잠을 설친다든지 하는 그 생체 지표들을 잡아서 알려줍니다. 원래 삼성 워치에서 하지 않았던 기능들인데 이 환자를 정확하게 딱 찍어내고 유저를 아까 뭐 좁게 작게 뭐 하라며 그래서 좁게 작게 하고 해 놓고 나면 워치를 차는 사람은 이만하지만 이 환자 요만큼에 맞춰서 이 워치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면증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했더니 그냥 투자가 들어왔어요. 한 60억 이번에 그냥 받았고 이거를 이제 제약이 끌고 갈게 할 거냐 디지털이 끌고 가게 할 거냐의 어떤 힘싸움의 시작점이라고 봐요. 전기차를 전자회사가 할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할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이랑 같은 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둘 다를 이해할 수 있는 회사여야 되고 결국은 테슬라가 하거든요. 근데 그 둘 다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어그레이트 하면서도 양쪽의 힘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형태로 풀어내야 된다고 보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디지털에 대한 강점은 이병철 정주영 회장님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태생 안에서 우리같이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그 아들들이 의대 왔거든요. 헬스케어를 이해하고 풀어낸다면 '해 볼 만하다. 한번 해 보자.' 뭐 이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뭐 바이오마커, 디지털 치료제 지금 저희가 하는 거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비게이션 만드는 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지도책을 외우지만 거기에 이제 교통 정보 뭐 과속 카메라 정보, GPS 뭐 이런 데이터들이 엎어지면서 지도 데이터 위에 사실 이게 동적으로 붙는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사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우리가 그 센서들을 바탕으로 그냥 아무리 잘난 교수님들이 사실 저는 택시 기사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가. 환자 잘못 만나면 골치 아프고 초짜 의사는 되게 벌벌 떨고 좀 숙련된 의사는 그래도 자기가 아는 길 따라서 잘 가고. 근데 지금은 어떡하나요? 환자부터 의사까지 승객부터 기사님들까지 내비 찍죠. 사실 내비 찍고 그다음에 하는 일들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봐요. 가격 우선, 거리 우선, 뭐지? 시간 우선. 3 가지. 환자들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다 자기는
돈 상관없으니까 빨리 낫게 해 달라고 하는 환자들도 있고 솔직히 돈이 창피해서 말을 못 하지만 좀 비싸서 부담인데 합리적인 선에서 치료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되게 폭력적으로 진료하고 계세요. 저는 서비스 페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도 이런 디지털 그 환경 안에서 좀 측정 가능하게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업이 저는 '정의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딱 이거라고 봐요. 그냥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가는 거고 개업이랑 헷갈리시지 마세요, 제발. 내가 무슨 푸드트럭 만들면서 창업했다라고 헛소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병원 하나 열면서 창업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개업이랑 창업은 다른 거고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정확히 이 그림입니다. 이미지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한 그림이어야 돼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고 이 상황이 올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받고 응급실로 온 사람들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나중에 트리아지 어떻게 할지 고민이나 좀 하고 계세요. 자 테이크 홈 메시지 이거 기억나죠? 기억나고. 근데 마지막은 이겁니다. 진짜 운이고 뭐 하겠다라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까 삼성전자 들어간 거 복지부에서 뭐 잘 간 거 제가 마치 뭐라도 한 것 같아서 뭐 한 것처럼 설명했을지 모르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표님들도 자기들이 뭐 해서 한 거라고 또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따지고 들어가서 보든지 혹은 돌이켜 보면 운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안 되더라도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잘 된다고 갑자기 바람 들어가서 이렇게 거들먹거리거나 거만해지지 말고 하고 싶은 일에 딱 그 포커스 맞춰서 본인들이 할 그 후회 없이 그다음에 계획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